김호중이 구치소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에 앞서 먼저 트바로티 김호중이 입소한 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에 그날 들어온 신입은 신고식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물론 구치소 소장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하는 신고식이죠. 김호중은 고맙소를 불렀는데 극장이나 공연 무대에서 듣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감성이었고 삭막한 사막에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광경을 연상하게 하는 그의 노래는 수감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으며 김호중은 공연장에서 광팬들의 호응을 받으며 불렀던 그것과는 또 다른 감흥이 찾아와 울컥했다고 하는데요. 저녁 취침 나팔 후에 막사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생음악, 김호중의 아베 마리아 고맙소는 흉악범들을 포함해서 수감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으며 저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호중이 속한 감방에는 팬들이 보낸 과자, 빵, 반찬 등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호중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물품들은 가족 없는 동료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있을런가 아직 미정입니다만 좋으시다면 매일 한두 곡씩 공연을 하겠습니다. 출소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수감자들은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새장에 날아들어 왔다고 말하며 김호중의 노래는 성직자들의 설교와 기도 소리를 초월하는 낙원의 멜로디, 천상의 언어라며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구속을 막지 못한 조남관 변호사에게 사람들은 돈값을 못한다며 무능의 극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의 부인은 김호중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서 그를 동생이다 생각하고 별님을 구원해줘야 해요. 조남관 역시 부인에게 이끌려서 김호중의 노래에 매료되었고 오직 이런 이유로 그를 돕고자 호련히 나선 건데요. 같은 검찰 출신 중 품계가 비슷한 선배 검사장들은 한 쾌에 50억, 100억을 챙겨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조남관은 신고 재산이 16억 밖에 안 되었고 집에서 부인으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었지만 이제 밥값을 한다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죠. 트바로티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의 수재가 국가를 위하여 검찰에서 헌신하다가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로서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당신 선배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50억씩 챙기는데 당신은 멀뚱멀뚱 눈만 껌벅거리고 앉아있을 거냐? 당장 나가서 고깃덩이를 물어와야 한다. 까닥하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산꼭대기에서 말라 죽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부인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고 개 중에는 굴러들어 온 먹거리가 많아서 편하게 도생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 사람은 변호사 가방을 챙겨 들고 경찰로 법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으니 10억을 받던 20억을 받던 고액 수임료를 너무 나무랄 일은 아니죠. 김호중과 같은 고객에게는 한나절 노랫값 밖에 안 되는 돈이고 아무도 누군가에게 양심의 저울을 강요할 순 없는데요. 한 손에 금덩이 한 관을 들고 한 손에 양심 한 덩이를 들게 했을 때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비록 내 한 몸 욕을 처먹고 진창에 살더라도 내 처자들에게 풍요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수구에 내 한 몸 던져버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상남자가 아닐까요?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을 놓고 수임료 22억을 받아먹은 대검 간부도 있기에 그가 김호중 옆에서 가방 들고 수행하는 모습은 보기에 애잔하긴 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모의했던 사람들과 함께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고 김호중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 본부장도 함께 구속이 되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처음 보면서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팬들을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처벌을 받은 후에도 팬들은 곁에 남아서 응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김호중은 사고를 낸 뒤 17시간 만에 자수를 했지만 음주 운전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된 이유는 결정적인 4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긴 것인데 압수수색 후에 아이폰 세대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에 많은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안에 범죄 관련 필요한 증거를 추출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생활 보호라고 답했고 중요한 구속 사유가 되었죠.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사생활을 오픈하라는 것이었고 그는 이를 사생활 영역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 판단하여 구속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둘째,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인데 그날 김호중 씨가 탄 차량 세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제거 시에는 별도의 죄가 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제거를 시켰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죠. 셋째, 음주량 축소 의혹인데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유흥주점에 가기 전 식당에서 소주 한두 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서너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종업원은 김호중 혼자서 소주 서너 병을 마셨다는 엇갈린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고 후 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서 목격자 진술 등의 토대로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노려 고의로 편의점에 들러 캔 맥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김호중이 구치소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고 직후에 김호중이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폰을 제출을 해서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런 거는 아무리 삭제를 해도 몇 년치까지 쭉 다 나오지만 전화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따로 녹음 어플이 설치가 돼서 자동 녹음이 된 게 아니면 통화 내용만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것만 알 수 있는데 김호중이 비밀번호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만큼 포렌식이 되면 좀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김호중은 최장 6개월을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수사는 최대한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경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최장 열흘이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같은 법 제203조에 따라 20일을 구속할 수가 있어서 최장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풀어줘야 하지만 30일 안에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면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 2개월 동안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2개월씩 연장을 한다고 했으니 1심 재판을 받을 때 총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는데 만약에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구속기간이 쭉 늘어나게 되는데 실형이 1년이 선고가 되면 이미 6개월 동안은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형을 더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 불법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드나들면 그 자체로 퇴출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적 행태를 보여도 과거처럼 법의 철퇴를 내리는 시스템이 다소 약화된 탓인지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정치 분야가 그렇게 타락한 탓인지 연예계에서도 마치 정치 쪽처럼 팬덤에 의존한 채 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와는 달리 유명 가수들은 법적으로 단죄되어도 팬덤만 탄탄하다면 얼마든지 콘서트 등 가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이런 이유 때문에 김호중도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으면서도 팬덤을 향한 관심의 메시지는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구속되었지만 자숙의 기간이 과거처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떠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진실 토로와 반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폐 조작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대처인데 과거 신정환의 도박은 그 자체보다는 거짓말 때문에 공분을 일으켰죠. 이창명도 교통사고 후 잠적했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 신정환과 이창명 모두 최악의 대처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김호중은 사고 후 도주 및 거짓말 및 스케줄 소화라는 또 다른 최악의 선례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김호중은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환, 이창명의 사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김호중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이렇게 나와서 김호중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일정이 끝나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간다. 매니저들이 항상 김호중을 태우려고 대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김호중은 술을 먹으면 과격해진다 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호중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호중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진심으로 죄송한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유치장에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